안녕하십니까. 저는 활성지구조 연구단에서 포닥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김창민입니다. 오늘 앞에 전영호 박사님께서 잘 또 양산단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서두에서 잘 읊어주셨고, 저는 또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또 조금 더 스페시픽한 주제와 스케일 역시 조금 더 좁혀서 한번 관찰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한반도 동남부 양산단층인 이런 그 인트라 플레이트 모초 폴트 존에서 관찰되는 롱텀의 위크닝 프로세스와 그리고 숏텀의 사이즈믹 슬립 비헤이비어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그 대규모 이런 그 성숙한 단층대, 저희 소위 말하는 모추어 폴트 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모추어 폴트 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긴 지질학적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디포메이션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진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들은 이런 쇼텀의 사이즈믹 사이클, 소위 말해서 A 사이즈믹 크리픽, 그리고 사이즈믹 슬립, 빠른 미끌림의 사이즈믹 슬립, 그리고 럽처,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이클 형태의 사이즈믹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각각의 스테이지들의 진화를 이끌죠. 따라서 이런 롱텀과 숏텀의 폴트존 프로세스, 변형 과정, 단층 과정 같은 것들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이런 단층대 내부 구조와 그리고 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층 물질들의 미구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단층 물질들의 미구조 그리고 단층대 전체의 내부 구조를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한다면 단층대의 과거 폴트존 프로세스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지진성 리커런스 타임이 굉장히 긴 이제 인트라 플레이트의 모추어 폴트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진성 비헤이비어를, 그 단층의 미끌림 거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그 내부 단층대 내부, 그러니까 판 내부 모추어 폴트 존에서는 이런 단층 물질과 내부 구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의 여러 그 단층대 연구자들 그리고 지진 연구자들은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난 단층 액티브 폴트 존을 대상으로 굉장히 깊게 딥드릴링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단층을 일으킨 물질 또는 단층을 경험한 물질 또는 그 단층대 내부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판 내부 이게 저빈도 고위험의 판 내부 단층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산단층 같은 인트라플레이트 모초폴트인 양산단층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판 내부의 단층이 어떻게 진화하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지진을 발생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아이들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자에 따르면 양산단층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상당히 다양한 텍토닉적인 환경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디포메이션 스테이지를 겪었고, 그리고 최근에 수행된 이런 지진, 고지진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양산 단층대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커터널이 죄송합니다. 양산 단층대를 따라서 사기층이 양산 단층대에 의해서 절단되어 있는 이런 제할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양산 단층의 롱텀과 숏텀의 그런 변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드 규모에서는 이런 양산 단층대의 전체 내부 구조와
그리고 서피스 럽처의 증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아웃크랍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양산단층의 그런 여러 가지 슬립 비헤이비어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산단층대를 가로지르는 저각의 시추를 수행하였고, 그 시추에서 회수된 샘플로부터 양산단층의 롱텀과 숏텀의 변형 프로세스를 저희가 고찰해 보았습니다. 연구 지역은 몇 개의 지점인데요. 이게 지금 양산단층, 북부 양산단층의 남쪽 지역, 죄송합니다. 북부 단층, 양산단층의 남쪽 지역에 있고, 그리고 연구 지역은 그 양산단층, 연구 지역에서의 양산단층은 이렇게 팔레오진 그라니트와 이런 크레타시아스 세들먼트 락, 그리고 내부에 회식 다이크를 포함하고도 있는 이런 크레타시아스 세들먼트 락을 이렇게 절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계 지역에서도 약 네 개의 이런 프리비어스 스터디들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벽계 지점에서 양산단층의 메인 코어 또는 서브시더리 코어들이 사기층을 절단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다수 이렇게 노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서 보고가 되어서 상당히 벽계 지역에서 사기 이후에 액티비티가 상당히 활발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송영석 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벽계 트렌치의 이제 섹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양산단층의 메인 코어라고 생각되는 폴레이티드 가우지, 그리고 브레이치드 렌즈들이 포함된 이렇게 넓은 가우지대가 사기층을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를 하였죠. 그리고 송영섭에 의하면은 가장 이제 최후기 어, 그 단층 활동은 뭐 3.2 정도로 굉장히 젊은 연대를 지시해서 상당히 고진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였고, 저희는 이 지금 트렌치를 타겟으로 이렇게 양산단층대가 있을 것 같은 이 이제 인퍼리드 스트랜드를 관통하는 4개의 이런 보행들 보호를 드릴링을 해서 여기서 굉장히 80% 정도의 회수율을 자랑하는 이런 샘플을 저희가 회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내부 구조와 물질들을 회수해서 내부 구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저희가 한 약 230m 되는 보호홀을 통해서 보호를 저희가 이제 구조 로깅을 열심히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 지점의 양산단층대 내부 구조를 저희가 다시 리컨스트럭티드 할 수 있었죠.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서쪽에는 이렇게 데미지드 그라니트가 한 30m 정도로 이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S1이라고 표시된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한 110m 정도, 야외에서 확인했을 때는 거의 200m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동편으로는 약 한 110m에 달하는 데미지 존을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의 데미지 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단층암들이 는 스트랜드들인데요. 약 한 45개의 서브시더리 스트랜드와 5개의 메인 스트랜드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마 어, 연구 지점의 양산단층은 싱글 코어가 아니라 이런 멀티플 코어 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S1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굉장히 그 그라니트와 퇴적암의 경계부에서 발달한 S1이라는 스트랜드가 있는데, 지질도상에서 이 지금 스트랜드가 굉장히 가장 큰 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스트랜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1을 통해서 이런 롱텀의 디포메이션들이 롱텀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훨씬 더 크게 수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데미지 존도 그렇고 이런 서브시더리 스트랜드들, 서브시더리 폴트들도 상당히 그 퇴저감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건 아까 그 센터장님 질문하고 약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을 약간 이 양쪽 바디에 물성차라고 크게 생각하는데 그 물성차 때문에 이런 비대칭이 일어난다 생각하는데 그 물성이라는 것은 어, 기본적인 암석의 그런 스트렝스 이쪽 강도 힘을 주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강도 차가 당연히 그라니트 쪽엔 크고 퇴저감 쪽에서 그게 좀 약하죠. 그리고 퇴저감 안에서는 또 이방성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퇴적 베딩 퇴적 구조들이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아무래도 약대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넓은 이런 데미지 존 내지 이런 슬립 존들을 다수 생성할 수 있었다.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도 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태생적으로 이 광물 조성 차이도 나중에 이제 XRD 결과가 나오는 뭐 퇴적암 쪽에서는 태생적으로 점토 광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결정질에 그라니트보다는 훨씬 더 점토질의 단층암을 만들기에 더 수월했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쇼텀의 사이즈믹 슬립의 비헤비어를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아까 저희가 설정해왔던 주 밑글림 대 S1, 주 밑글림 스트랜드 S1, S2, S2, S1에서 S5까지의 슬랩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S2, S3 같은 경우는 페식 다이칸에서 발달하는 스트랜드고 너비는 약 그 코어에서 2m, 3.9m 그리고 S4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페식 다이크와 이제 퇴저감과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단층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클라스트는 페식 다이크지만 기질부는 퇴저감이죠. 그리고 S5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퇴적암 안에서만 발달하는 이런 스트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1인데요. 여기서는 S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학적으로도 이런 굉장히 많은 변이를 수용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파트였고 실제로 이런 단층암의 진화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많은 변이와 스트레인을 수용했었고 이렇게 텍스처도 그에 맞춰서 잘 진화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지금 S1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그레이 파트에서는 상당히 미비하고 언듈루트한 이런 이제 폴리에이션을 가지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이그 S1 가우지와 월락의 사이에 한 2cm 폭으로 되는 굉장히 파이널 머티리얼로 이루어진 갈색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인텐스한 그레인 사이즈 리덕션을 겹치면서 생성된 PSG가 아닌가 주 밑글림되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한 그럴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굴림이 집중된 S1에서 더 집중된 PSG를 의 미구조를 저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파이널 머터리얼로 되어 있는 가우지와 그 내부에 보면은 단층의 밑글림 폴트 플랜과 평행한 방향의 폴리에이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잘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그레이 가우지의 웨이비한 그런 폴리에이션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질부죠. 기질부를 전자현미경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서브마이크론의 이런 점토 광물들이
이 지금 기질부를 주로 채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지금 PSG의 미구조를 관찰하면서 사이즈믹 슬립의 증거들을 한 4개 정도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소위 말하는 클레이 클러스터 어그리게이트 CCA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요 보시게 되면은 캘사이트 이제 클라스트가 이제 점토질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말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치치 얼스케이크라든지 굉장히 그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났던 시료에서 이런 CCA 구조를 가지고 있는 클라스트들이 자주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도 그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미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클라스트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K펠스파로 이루어진 클라스트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침상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뭐 우리 그 소나무 같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굉장히 세립질의 결정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서는 이런 F6 사이드, 그러니까 그 철사나무들이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단층대를 따라서 사이즈믹 슬립,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정도 굉장히 빠른 슬립이 일어나면은 마찰열이 올라가겠죠. 그 마찰열 때문에 주변의 물질을 녹아서 만들어지는 프릭셔널 멜트, 소위 말하는 슈도타킬라이트에서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과거 시점에서 이 지금 그 PSG를 따라서 이런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물질을 녹여버릴 정도로 상당히 빠른 미끌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우지 인젝션인데요. 여기 지금 이 갈색의 가우지 물질이 월락 쪽으로 이렇게 쐐기 형태로 이렇게 주입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지금 주입된 쐐기 안에는 월락의 파편들이 이렇게 비산돼 있는데, 이런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가우지 머테리얼 자체의 압력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부에서 압력이 높아지려면은, 급격하게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서멀 프레셔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런 가우진 물질 내부에 빠른 미끌림이 전파가 되는 순간에 이 수분을 머금고 있던 이 가우진 머테리얼들이 열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압력이 빌드업되죠. 그러면서 주변 약대를 찍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이즈믹 슬립의 증거로 자주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희 가오지, 이제 갈색의 클레이리치 가오지 내부 안에 캘사이트 결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주변부에 보시면은 이런 섬유상으로 길게 자라있는 녀석들도 있는 반면, 이 가우지 내부에서는 굉장히 블럭키하다, 이렇게 괴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캘사이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구조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클레리치 가우지 자체는 퍼미빌리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 캘사이트 리치한 유체가 들어오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믹 슬립에 의해서, 지진성 이벤트에 의해서, 미끌림 이벤트에 의해서 주변 유체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굉장히 낮은 두수침형임에도 두수율을 가지고 있는 가우지 내부에 유체가 이렇게 주입이 되어버린 거죠. 압력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빠르게 결정이 돼야지 이런 블럭키한 결정들이 생깁니다. 반면에 이런 파이브러스한 이런 캘사이트 결정들은 이제 크랙 앤 C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이제 크로스하는 거죠. 크로스하기 때문에 이런 느린 변형, 아마도 이런 구조는 인터사이즈믹 크리핑 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이런 두 구조가 다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블럭키한 캘사이트와 파이브러스한 캘사이트를 조금 정량적으로, 이런 거의 그냥 눈으로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표현해보고자
이 블라키안 녀석과 페이브러스한 것의 EBSD, 일렉트론 백스캐터드 디프렉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전자적으로 광물 축의 결정 축의 방향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도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 결과 아무래도 이 지금 블라키안 영역에서는 상당히 결정축들이 산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게 랜덤하게 자랐다. 대신에 이런 지금 섬유상으로 자란 지점에서는 결정축이 하나로 모여 있고 분집도도 굉장히 9.5로 좋아서 아마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블라키안 캘사이트는 아마도 이런 빠른 미끌림과 갈게 됐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정량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 샘플에서 등간격으로 한 200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단층대 전체에 이런 XRD, 그러니까 광물 조성을 저희가 이제 도시를 해보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 폴트 스트랜드 S1, S2, S3, S4, S5 그리고 S1에 있는 PSG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XRD 분석을 해본 결과 다른 곳에서도 점토 물질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일라이트하고 클로라이트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히 S1에서의 PSG 영역에서만 스맥타이트 물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로였고요. 이 스맥타이트는 저희가 기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스맥타이트는 이게 만약에 빠른 미끌림이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지표까지 전파가 됐었을 때 다이나믹 위크닝, 즉 이렇게 이게 미끌리는 순간에서도 그 물질의 마찰력이 더 떨어진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더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 위크닝 현상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요즘에 핫한 연구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텀의 변형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석 외에 의한 이제 트렌치 결과에서 이런 그라니트와 굉장히 넓은 폴트 가우지 존 사이에서 굉장히 반복적인 럽처 이벤트들이 자주 일어났었고, 그리고 저희의 이런 그 코어 샘플 로깅 결과에서도 보시면은 그렇죠, 이런 그 그라니트하고 그 세디먼트 락 바운더리에 있는 S1 그리고 그 중에서도 PSG 안에 이런 사이즈믹 슬립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 지금 PSG 물질 같은 경우에는 스맥타이트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단층이 미끌림면과 폴리에이션이 굉장히 나란하게 잘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송명석 외에서 보고되었던 이런 다수의 사이즈믹 럽처 이벤트들의 메인 패스웨이가 이런 지금 S1의 PSG에서 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즈믹 이제 그 사이즈모드 탭스에서 지진이 먼저 1번 터져서 이제 지표까지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랜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스트랜드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보셨듯이 굉장히 뭐 일라이트라든지 클로라이트 등 이렇게 많은 점토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점토 광물들은 이 주변 암보다는 아무래도 강도가 약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쪽을 쳐도 역학적으로는 이상하지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스맥타이트 그리고 이제 포레이션이 잘 발달되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스맥타이트가 집중된 PSG를 따라서 럽처가 주로 일어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넓은 단층대에서 럽처가 왜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양산단층의 롱텀과 숏텀에 걸친 이제 변형 프로세스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논문에 다 있지만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굉장히 과거 크레타시아스 때는 이제 좌수양의 이런 양산단층이 좌수양으로 주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렇게 생성된 단층대를 따라 그라니트라든지 펠식 다이크라든지 이런 마그마틱 인트루전들이
관입을 하였고, 그 이후에 팔레오진 시간 동안에는 이제 우수향으로 이렇게 단층대가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멀티플 코어 스트랜드 형태도 띄고, 여러 가지 이제 열수 변질이라든지 सब시더리 스트랜드도 같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커터너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지금 S1을 특히 PS를 따라서 이제 서피스 럽처가 쳤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피스 럽처의 셀렉티브한 그런 프로파게이션을 지시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제가 최근에 나온 요 논문을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